개념으로 수학의 힘을 키우는 파워수학. 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은혜쌤의 개념 해결의 법칙.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우리 차례대로, 고등수학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법칙들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요. 첫 시간에 항상 뭘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원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 다항식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항식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그죠? 그 정의는 알아야 항상 수업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뭐 학년이 바뀌었어요. 내지는 새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겠죠?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나서, 그쵸? 그리고 나서 걔 아이의 성격과 뭐 특징과 나랑 잘 맞나 안 맞나 앞으로 친해야 될까 말까 뭐 이런 거 다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학의 내용을 배울 때 항상 제일 처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항식이란 무엇인지 공부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항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뭐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올까요? 막 정말 내신에 꼼꼼하신 선생님들을 가끔 옳은 거 고르세요 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만큼 내가 계산을 할 줄 아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그걸 되게 그냥 스킵한 채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내신에서 안 물어보면 안 해도 되냐?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요. 뒤쪽에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개념들을 오해하기 쉽고 질문이 물어보지 않는 것을 답할 수 있고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영어에 있어서 알파벳 ABCD를 배우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ABCD 자체를 묻진 않겠지만 ABCD를 모른 채 영어로 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항식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수학에서 그 단어들을 쓸 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식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역시 뭐 단어들이 한 6개 정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수학스럽지 않게 수학자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어색하겠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역시 이래야 수학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처음 보시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거 해볼까? 자, 이런 애가 있고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쌤이 질문을 할게요. 야, 이거 항 몇 개냐? 그죠? 우리가 항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단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그치? 자, 어쨌든. 자, 제가 그래서 모든 고1 애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항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물어본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3개라고 했습니다. 지금 3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자, 이거 항이 몇 개니? 네, 요건 또 대부분 다 2개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3개인데 얘는 2개야. 겁나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을 나누는 기준 요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항을 나누는 기준은요. 더하기랑 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은쌤 팁으로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지 뭐. 그쵸? 항을 나누는 기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맨날 수학이 힘든 거야. 뭐라고요? 더하기랑 빼기를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에 더하기랑 빼기가 있으면 얘는 항을 쪼개주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하기 빼기가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항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곱하기 기호는 생략하죠. 나누기는 분수꼴로 쓸 수 있죠. 곱하기나 나누기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한 덩어리라서 그런 거거든. 더하기 빼기는 반면에 절대 생략하면 완전 이상한 문제 되지. 왜? 그건 항을 나누는 기준이 된단 말이야. 기준은 없애주면 이상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더하기랑 빼기를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항이 2개고요. 얘는 겁나 멋있어 보이지만 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항이 딱 하나만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항식이라고 해요.
항이 단일, 한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로서 얘는 항이 몇 개야? 두 개죠. 항이 두 개가 넘어가면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을 이루는 요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3번까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4번을 볼 텐데 4번은 이제 뭐 개수하고 차수 뭐 이런 걸 볼 거예요. 일단 차수를 먼저 가겠습니다. 자, 또 물어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또 한대 가르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애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다 알아. 내가 이거 몇 차라고 물어볼 거야. 몇 차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또 다 3차라고 한다? 그죠? 지금 깜짝 놀랐지. 3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죠? 자, 이 식의 차수는 몇 차니? 라고 제가 물어보면 이 차수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 식에 들어있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차수란 곱하여진 문자의 개수. 정확히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아이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10에 x 2개, y 하나에 z가 3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래?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차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어디서 그 주워 들은 듯한 최고차 막 이런 얘기는 뭔가요? 그래서 3차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건 언제냐면 지금처럼 단항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다항일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몇 차야? 1차란 말이야. 이 항이 다르니까 차수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차야? 2차라는 거지. 자, 항이 여러 개면 차수도 여러 개야.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최고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최고차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최고차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최고차의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항이 하나일 때에는 전체적인 차수를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래도 전 분명히 3차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그럼 문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야, 이거 Z에 대해서 몇 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른 문자는 이제 아예 문자로 안 치는 겁니다. Z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주면 난 Z만 봐. Z가 3개가 있어. 그럼 Z에 대해서 3차죠. 자, 이제 개념이 명확하니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정답입니다. 이거 X에 대해서 몇 차니? 그럼 X만 봐? 2차입니다. Y에 대해서 몇 차니? Y만 봐? 1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얘기를 안 했어. 이 식은 몇 차니? 그러면 X, Y, Z를 다 문자로 보는 거고 그때는 6차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놈의 최고차는 다항식에서 생각을 하는 거다. 라고 하셔야 뒤쪽에 나오는 곱셈 공식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 때 이상한 답을 안 해서 선생한테 욕을 안 먹고 내용 정리가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개념들을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항, 먼저 말씀드렸죠. 그 다항식의 성분 하나하나. 단항식,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 다항식, 항이 2개 이상 되는 거. 항을 나누는 기준 뭐라고? 더하기랑 빼기. 그게 겁나 중요한 거야. 자, 뭐, 개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문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 같은 걸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반드시 기준을 주거든요. 만약에 이거 개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 10이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개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 x 제곱의 개수는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개수나 차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문자가 다양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기준을 줍니다. 그냥 우리가 안 읽는 거지.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처럼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동류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류항은 종류가 같은 항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항에서 종류가 같다라는 건 기준이 2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종류가 같은 항이란 뭐라고요? 그렇죠.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 동류항이 미친 듯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밝혀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동류항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나. 다음 시간에 왜 중요한지 확인시켜 드릴 거고 일단 동류항이란 뭐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단어들의 의미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등하고 고등수학의 차이가 많죠. 특히 이 다항식 파트의 차이는 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중등까지가 주로 이제 연산에 관련된 좀 얘기가 많고요. 초등이 제일 심하고 중등은 약간 브릿지고 고등에서 좀 달라지는 거는 초등은 주로 수의 연산을 하죠. 수끼리 계산, 숫자끼리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등에서 그 숫자끼리 계산하는 거랑 이제 문자끼리 계산하는 거의 일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은 주로 문자의 계산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 수학에서는 문자가 미친 듯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문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
그걸 주로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등에서 문자가 뭐 한두 개가 나왔으면 고등에서는 3, 4, 5, 6가지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문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차수도 리버럴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좀 알아보기 쉬울까?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리할 때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동류항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정리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거 많이 안 하시나?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오면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거 많이 써있는데. 이렇게 내림차순 누르면 이렇게 쫙 정렬되고 오름차순 누르면 딱 정렬되잖아요. 그렇죠? 자, 수학에서 내림차순이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자가 다양한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기준 문자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식을 보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내림차순은 차수가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높은 데부터 차수가 점점 내려가게 정리하는 거. 그걸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어떻게? 높은 쪽부터 어떻게? 낮아지게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한다. 바보 아니니까 알겠지. 오름차순 뭐겠어. 그래서 점점 올라가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문자에 대해서 문자의 기준을 반드시 주고요. 그리고 나서 낮은 항부터 높아지는 걸로. 그죠? 오름차순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 내림차순은 점점 낮아지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차수 같을 때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런 걸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일단 개념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일단 단어 의미 알았고 정리하는 방법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개념 드릴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중등이랑 다르다. 어떻게 될 거다? 그치. 문자 다양하게 나오고, 항도 여러 개가 나오고, 차수도 겁나 복잡하게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겠죠. 자, 다음시 5x제곱 y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요. 항이 여러 개, 문자도 여러 종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x, y에 대한 몇 차식이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분명히 문자 기준을 준다고 했는데 얘는 x, y에 대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x도 문자로 치고 y도 문자로 치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얘 몇 차입니까? x 2개, y 하나, 3차죠. 얘는 2차죠. 얘는 1차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치? 여러 개일 때는 차수가 가장 큰 걸 기준으로 식의 차수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얘 몇 차식이야? 3차식이겠죠?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x제곱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는 이제 기준은 뭐란 얘기예요? x제곱만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제곱에는 요거랑 요거가 2개가 있단 말이지. 그럼 개수는 뭐라고요? 그쵸? x제곱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개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의 개수는 5랑 y예요. 2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5y랑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에 대한 상수항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문자가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얘기하는 것만 문자라고 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y에 대한 상수라는 거는 y가 안 들어있으면 다 숫자처럼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됐니? 저기 y 들어있지? 그러면 상수는 아니네. y 들어있지? 상수가 아니지. 그럼 나머지가 뭡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고 빼기 4. 이만큼이 전체적으로 상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단어들 정리를 해봤어요. 자, 문제 하나 더 보죠. 자, 역시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도 여러 개, 뭐 차수도 여러 차수 막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당연히 기준 문자를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기준 문자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다음식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인데 이것을 첫 번째 x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대.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 문자는 x입니다. 그럼 x 빼고 나머지 문자는 숫자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x 빼고 나머지는 숫자다. 숫자처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림차순이니까 차수가 높은 데부터 낮아지게, 점점 내려가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x 기준으로 제일 높은 차는 뭘까요? 얘네요. 그럼 2x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이쪽에 쓸게요. 자, X1차는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쓰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X 없는 거 써줄게요. 그럼 내가 지금 기준이 X잖아. 그치? 그럼 X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거 두 개를 동류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문자도 같은데, 심지어 차수도 같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X로 묶어줍니다. 제가 아까 개념에서 묶어주면 돼. 라고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5y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5y 플러스 1 대답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더 이상의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똑같은 주제식이 있는데 이번 기준 문자는 y랍니다. 그리고 오름차순. 그럼 차수가 낮은 곳에서 점점 높은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y만 문자입니다. 나머지는 숫자처럼 생각하셔야 되죠.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y가 없는 거부터 써주셔야겠어요. 자, y가 없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얘도 y가 없고 얘도 y가 없고 얘도 y가 없어. 걔를 먼저 써. 그래서 오름차순이 좀 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y가 한 개짜리, y가 하나짜리는 요거랑 요게 있네요. 일단 씁니다. 그리고 y가 두 개짜리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랑 얘는 둘 다 y가 한 개짜리란 말이야. 고급지게 얘기하면 동류항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정도는 y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리가 깔끔하게 잘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다음식 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제곱. 자, 문자는 한 종류지만 항이 굉장히 여러 개인 다항식이 나왔는데요. 자, 얘를 뭐에 대해서 오늘 다행히 문자는 한 종류입니다. 어쨌든 그 x에 대해서 뭐의 주제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수가 어떤 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x 제일 최고차는 얘랑 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문제 첫 문제니까 일단 선생님 천사같이 다 한번 써볼까요? 자, x1차는 요거랑 요게 있겠죠? 그다음 x1차는 요거밖에 없네요. 숫자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동류항은 일단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류항 뭐로 묶을 거야? x세제곱으로 묶을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8이잖아. 그치? x제곱으로 묶을 거야? 2 빼기 4잖아. 선생님 정말 천사같지?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3의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이제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같은 종류의 항은 한 번만 나타나게 쓰는 게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쓰면 너무 귀찮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x세제곱을 발견했어. 그러면 숫자끼리 계산해서 앞에 쓰시면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x2차 발견했으면 숫자끼리, 개수라고 생각하는 것끼리 계산해서 앞에 써주시면 되고요. 자, 뭐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정리하실 수 있다면, 요 정도 식을 깔끔하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식 정리를 못해서 아마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잘 해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잠깐 칠판 정리하고 이제 오늘 단어의 의미들도 봤고 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봤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양은 좀 많은 거거든요. 그쵸? 오늘 새 친구 되게 여러 명 만난 거야. 자, 오늘의 법칙에서 자, 여러분의 법칙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반드시 좀 정리해서 외워야 되는 용어들 오늘의 법칙으로 준비해봤고요. 일단 차수란 뭐라고요? 그쵸? 하나의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것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네, 문자가 x2개, y z3개 이러면 6개라 그랬어. 자, 6차.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동류항. 오늘도 좀 중요했지만 다음 시간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자, 종류가 같은 항이고요. 종류가 같으려면 두 가지가 같아야 돼요. 문자의 종류, 차수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항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얘기할 거죠. 자, 다항식의 차수. 여러분이 그 인상 깊게 기억한 최고차란 항이 여러 개일 때 그 중에서 이제 차수가 가장 큰 걸 그 식의 차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항을 나누는 기준. 더하기와 빼기를 기준으로 나누겠다라는 것까지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요. 이제 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문자도 다양하고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때 중요한 기준, 문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될 텐데요. 아마 한 90% 정도는 내림차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내림차순 뭡니까? 그렇죠?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수가 점점 내려가게. 그래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항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을 내림차순. 반대로 오름차순은 점점 차수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가 여러 종류 나올 때 반드시 문제가 기준 문자를 주죠. 그럼 나머지는 숫자처럼. 문자 치면 숫자처럼 볼 수 있는 능력.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친구들과 다 인사를 끝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항식의 4친 연산 할 건데요. 4친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하기와 빼기 한 큐에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